자, 이제 1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9절에 물납 및 분할납부 이렇게 돼 있죠.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고 분납은 나눠내는 거다.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세목은 물납이 안 됩니다. 일단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납이라는 것은 자,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건데 그냥 무조건 내지는 않겠죠. 왜? 얘들 일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는데 물납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금액 기준입니다. 내가 물납을 하려면 최소한 재산세가 얼마? 그쵸? 1,000만 원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초과. 자, 1,000만 원 초과가 되면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딱 1,000만 원이면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1,000만 원 안 됩니다. 1,000만 원을 뭐 해야 된다?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1원이라도 커야지 물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물납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왜? 1,00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물납한다.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물납을 하면 안 되죠. 왜? 무조건 받아주면 대한민국에 하자 있는 물건은 다 어디가 있어? 해당 시군구에 가 있겠죠. 왜? 여러분이 만약에 A급, B급, C급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걸로 물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할 수 있다? 물납을 일단 뭐래?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제가 신청하면 과세권자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통지. 그죠? 무조건 안 해준다는 거죠. 그죠? 왜? 만약에 무조건 해주면 얘가, 그죠? 물납을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맨날 세입 받으러 가면 세입자가 뭐래요? 세입자가, 잠깐만 기다리래. 그럼 안에 가서 돈 가져온 줄 알았더니 안에 들어가더니 머리에 띠들러 가가지고 뭐 투쟁 해가지고 빨간색 띠들러 가서 딱 보더니 뭐라 그래? 와이셔츠 단추로 툭툭 뜯는 거예요. 뜯었더니 배에 막 배째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월세를 맨날 안 줘. 그런다. 그런 거 받으면 골치 아프죠. 그리고 각종 권리관계 복잡한 것들은 받아봤자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것들은 신청을 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신청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 줍니다. 자, 이때 날짜가 나오죠. 날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건 12일, 걔네가 하는 건 5일. 자, 그럼 물납은 신청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납부기한 10일 전, 우리가 하는가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10일 전. 그죠? 그러면 신청받은 과세권자는 그 신청을 받아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 줍니다. 자, 이 통지는 며칠 한다? 걔네가 우리한테 하니까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통지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허가냐, 불허가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불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날 수 있다? 허가가 날 수도 있겠죠? 허가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때 만약에 불허가가 나면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넌 이건 안 돼. 그런 얘기죠. 근데 한 번에 딱 신청해서 넌 안 돼요. 끝.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 혹시 이거 말고 또 있니? 다른 거? 있죠. 왜? 그거보다 더 좋은 부동산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로 신청해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뭐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을 했어요. 변경 신청. 그렇죠? 변경 신청. 자, 그러면 변경 신청도 불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얘도 며칠 안에, 그죠? 얘도 10일 안에 하면 됩니다. 10일 안에. 그죠? 자, 그러면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났다는 얘기는 뭘 하란 얘기야? 물납을 하란 얘기죠? 물납을 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납하려면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해당 과세권자에게 줘야 되죠. 왜? 등기 서류를 넘겨줘야 걔들이 등기를 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 자, 이 제출은 며칠 안에 제출을 해야 되나요? 며칠 안에.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실강할 때 보면 얘기 잘 하다가 갑자기 자, 그럼 서류는 며칠 안에 제출해야 되나요? 그러면 갑자기 멍 짜가지고 멍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 봐, 제출. 그죠? 제출이 뭐요? 아, 니부터 제출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등기 서류를 우리가 갖다 주냐? 여러분이 갖다 줘야 되잖아. 그래야 걔들이 등기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며칠 안에 해야 돼? 아, 얘도 10일이죠. 10일 안에. 그죠? 얘만 5일이네, 얘만. 나머지 다 10일이고, 그죠? 이렇게 날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물납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물납은?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에 친구가요, 물납하는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헬기를 타다가 이번에 신형 나왔다고, 지가 신형 헬기를 하나 샀다고 절 줬어요. 그죠? 여러분을 줬어. 그럼 구형 헬기를 받은 거죠? 자, 받아놓고 보니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월급 타가지고 기름 넣었더니 눈금이 안 움직여. 그죠?
한 달 월급 다 됐는데 헬기가 눈금이 안 움직여. 그죠? 못하는 거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루씩 받듯이 2달치 월급 넣어가지고 눈금 살짝 움직이는 거 보고 프로페터 딱 걸어가지고 뭐 해서 아, 이번 기회에 이걸로 세금을 내버리겠다. 재산세 그래도 헬기 타고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딱 파킹 시켜놓고 들어가서 야, 나 물납하러 왔다. 왜? 물납이야? 뭘로요? 내가 직접 가졌어. 마당에 파킹 시켜놨어. 그리고 열쇠 툭 집어 던졌어요. 자, 그러면 이 헬기로 물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거 된다 치면은 그러면 그 헬기 누가 탈 거야? 받아가지고. 그 시장 군수가 타고 다녀요? 욕 먹으려고? 운영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운전 누가 할까요? 그거. 일종 보통으로 운전 못 합니다. 그죠? 도로 타고 와야 돼. 못 타고 오지. 왜? 기름 다 떨어졌잖아. 자, 그래서 얘는 뭐만 돼?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오로지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어디 있는 부동산은 물납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전국에 어떤 거든 마찬가지다. 무조건 부동산은 다 된다. 이러면 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왜? 얘가 만약에 모든 부동산이 다 된다 그래 버리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받아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관리하기가. 왜? 타 지역에 있으면 이 부동산 관리하기 힘들죠.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내가 그걸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 부동산 상태가 어쩐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 것만 받아? 우리 동네 것만 받습니다. 그게 어디다? 관할구역이라고 하죠.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할구역은 어디를 말한다? 재산세가 시군구세가 시군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물납하려면 우리 동네에 있는 물건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원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산에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그럼 재산세가 나오죠. 자, 그러면 물납을 한단 말이죠. 물납하려면 어떻게 돼? 만약에 수원시에다 물납하는데 안산시에 있는 물건으로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의 동네 건 안 받아. 그러니까 수원시에다 물납하려면 수원시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해야 되고 안산시에다 물납하고 싶으면 안산시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지방세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건 중심. 항상 세금을 어디서? 물건의 소재지다 내는 거라 했잖아요. 물건의 소재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막 개돈 타가지고, 그죠? 남편 몰래 개돈 타가지고 제주도에 감귤 농장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산 거야. 그죠? 그럼 얘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남편이 내가 말 안 하면 남편이 까마득해 모르겠지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재산세 낼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뭐예요? 와이프 넋 놓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재산세를 거기다 내는 줄 알아. 제주도에 내는 줄 알아. 그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퇴근하다가 우편함에 뭐가 있으니까 뚝 빼봤더니 뭐라고 했어? 제주도 서귀포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재산세가 날라온 거죠. 왜요? 내가 갖다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거기서 뭐요? 세금 계산해서 내 주소지로 보내주죠. 그죠? 그러면 나는 그걸 내야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내면 걔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그때 뭐라고 해야 돼? 당신이 나중에 은퇴하면 저기 할까봐 내가 그동안 돈 있는 거 잘 모아가지고 노후로 하나 살았다고 또 거짓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이런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사기 치는 사람은 되게 똑똑하죠. 왜? 사기를 치려면요. 과거에 했던 거짓말을 계속 연결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왜? 그거 기억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신기한 거죠. 여자들은 참 싸울 때 보면 어떻게 막 10년 전 얘기를 막 육하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거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와이프도 가끔 할 때 보면 기억력 끝내줍니다. 막 그러면 막 나는 진짜 기억 전혀 뭐 꿈에도 기억이 안 나는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하 원칙에서 당신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왠지 설득력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마음 심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막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육하 원칙에 따라 얘기하니까. 그죠? 근데 그죠? 여자들은 그런 기억력이 되게 뛰어나죠. 그러니까 공부도 그런 기억력을 하면 남편 갈굴 때 옛날 과거 일 기억하듯이 기억하면 여자들은 이거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드라마 보듯이만 집중하고 보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들으시면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침 닦고 있는 거지. 그러니 이게 기억이 되냐고. TV 보듯이 막 이렇게 눈을 탁 부릅뜨고 TV 드라마 보듯이 말이야. 그렇게 봐야지. 옛날 도깨비 보듯이. 그죠? 아니면 요새 황급히 내 인생 드라마 주말 연속곡. 그죠? 뭐 시청률 많이 나오죠? 그거 막 보듯이. 그거 볼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눈 부릅뜨고 쳐다보죠. 그죠? 남편이 말도 못 걸어. 말 걸었던 맞아요 잘못하면 왜? 자기 문화생활하는데 자꾸 저기 한다고.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면 다 합격이에요. 근데 동영상은 그렇게 안 보죠.
물론 뭐 동영상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뭐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 틀렸다는 거죠. 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그럼 틀리잖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얘는 전국에 소지하는 부동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전국, 지방세는 전국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럼 땡 틀립니다. 왜?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왜? 과세 대상 그러면 뭣도 된다는 거야? 선박 항공기도 물납이 된다는 얘기죠. 누구만 된다고요? 부동산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부동산 물납하면 이 가격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격 평가를. 왜요? 이 물납을 하면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잔돈을 거슬러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 평가를 합니다. 이때 가격 평가는 뭘로 하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얘는 6월 1일 기준이죠? 그럼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그날 현재 시가에 한다. 이때 시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광어가나 회사로 가면 광어 같은 거 뭐라고 돼 있어? 키로당 시가 이렇게 써 있죠? 그 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시가는 뭘 말한다?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즉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 자, 그러면 이 공시가격이 시가 표준액이잖아요. 시가 표준액 지방세는 그죠?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현재 내가 토지로 물납을 하는데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가요. 근데 시가 표준액은 7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세가 팔면 10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내가 그걸로 물납을 하면 10억으로 안 쳐주고 7억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물납하면 손해잖아요. 왜? 10억짜리를 7억으로 쳐주니까. 근데 왜 그러면 10억으로 안 해주냐면 만약에 10억으로 인정해서 잔돈 거슬러 줬어요. 그죠? 그런데 얘들이 가지고 있다가 지자체들 계속 갖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팔 거거든요.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팔라고 했더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8억밖에 안 간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가는 뭘 말한다?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6월 7일 전 6개월 요 기간 동안에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다. 그럼 걔를 시가로 인정해 줍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공매를 받았다. 그죠? 공매를 받아서 공매 가격이 있다든가 보상을 받은 금액이 있다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6월 1일 기준으로 가니까 뭐 예를 들면 3월 달쯤에 공매로 부동산을 받았어. 공매로. 그죠? 여러분 공매에 참여해가지고 부동산을 공매로 받았어. 근데 1억에 받은 거야. 그리고 공매 가격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매 가격이 1억인데 시가 표준은 8천짜리예요. 그 원래는 뭘로 쳐줘? 8천으로 인정해주죠. 근데 걔는 1억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왜? 공매는 말 그대로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매 가격이 있으면 그걸로 물납하면 그대로 1억으로 가주겠다는 거죠.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죠? 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한 걸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이 물납을 한다 치면 내가 뭘 하는 게 좋아요? 물납하기 전에 감정평가 같은 거 받는 게 좋죠. 왜? 감정가액은 아무리 낮아도 뭐보다 높아. 시가 표준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그죠? 가격이 높은 게 유리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다는 거죠. 6개월 이내에 있으면. 자, 그런데 만약에요. 5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달에 공매를 받았는데, 그죠? 공매인데 제가 5월 달에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내 공매를 취득해가지고 공매를 1억을 받았는데 내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어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감정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시가로 인정되는 게 공매 가격도 있고 감정가액도 있고 두 개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만 인정해 줘야 되죠? 이때는 뭘 시가로 인정한다? 과세 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시가. 즉 뭐 5월 달께 제일 가깝죠? 6월 1일 제일 가까운 거. 그 뭐 감정가액. 이거를 시가로 본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납부동산 가격 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죠? 더 나온 뭐예요? 이때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데 이때보다 이 시가로 인정되는 게 예외적으로 있다. 뭐 6개월 이내에 이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거를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은 얘들이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뭘로 간다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물납 얘기입니다. 자, 일단 물납을 읽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이건 작년 시험에 사실은 물납이 나왔습니다. 출제가 됐었죠. 그죠? 자, 물납 1번 물납 요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뭐라고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미니 강의 보시면 지방세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이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세에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등은 물납할 수 없다. 우리 왜 재산세 고지세에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나갈 수 있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같이 나갈 수 있죠. 하지만 물납은 같이 나가도 걔네들은 물납이 안 되는 거죠. 왜? 순수 재산세면 물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2번 신청 및 허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물납 신청.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해라? 그쵸?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허가 여부를 결정 며칠 안에 그쵸? 5일 안에 뭘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한 때는 납기내 납번거라 한다. 자, 이게 이제 절차를 밟잖아요, 우리가요. 물납. 그러면 11일 전에 물납 신청하고, 그 다음 허가를 5일 안에 해주고,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물납이 되는 시점이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 물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언제 물납이 된 걸로 보냐면 그 지자체 앞으로 등기권리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고 걔네가 허가해주고 통지해주고 내가 서류 갖다 주면 걔들이 이전 등기 신청하면 무조건 납부기한 지나버리죠. 그러면 기한 지나면 원래 뭘 물어요? 뭐가 부과돼? 가상금이 부과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전에 이미 허가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물납하는 절차를 밟아서 물납한 거니까 무조건 물납이 되면 뭐 한 걸로 본다? 납기내 납본 걸로 본다는 얘기는 가상금 부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안 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3번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질이라고 돼 있죠. 1번 시장군수는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건에 하자가 많고 맨날 배째라게 싸고 이런 사람 걸 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것들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만약에 불허가 났다는 얘기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불허가를 받으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그쵸 10일 안에 다른 걸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물납하면 납기내 납본 거로 본다. 뭐 그런 얘기고요. 4번 밑에 물납허가 부동산 평가. 동그라미 1번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쵸.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다. 그죠? 현재 시가로 한다. 그랬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의 일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 공매 가액 및 감정 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머지 예외로 인정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오른쪽 5번이죠.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 그랬죠? 자,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 과세 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즉 6개월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죠. 보상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로 취득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즉 객관적으로 가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 일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6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시가를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 그죠? 이게 뭐다? 물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건 물납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분납이 나옵니다. 분납. 자, 물납도 있고 분납도 있고. 자, 분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라고요? 어떻게 내는 거라고요? 그렇죠. 나눠서 내는 겁니다. 나눠서 낸다. 자, 그럼 분납도 당연히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얘도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 그죠?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때 기준금액이 얼마냐면 500만 원 초과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재산세 물납 정도를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죠? 물납 무담은 아쉬운 대로 분납이라도 한번 하고 죽으면 좋은데, 그죠? 예. 재산세 500만 원 넘게 하는데, 그죠? 물론 재산세 500은 관두고 현찰 500도 없어요, 그죠? 자, 500초가 되면 얘는 기간 나옵니다.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 자, 요거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사항. 자, 작년까지는 45일이었죠. 자, 올해부터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분납. 그러니까 우리 분납이 이해만 되는 게 아니라 종부세, 양도세도 분납되거든요. 근데 원래는요, 재산세는 45일, 뭐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2개월 이렇게 됐었는데 다 통합됐어요. 똑같아진 거죠. 공부하기 편하죠. 45일 아니고 뭐 2개월. 근근히 45일 하나가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2개월. 그래서 얘도 2개월. 자, 500만 원 초과되면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그럼 분납을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자, 이렇게 돼 있죠. 재산세가 1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면 들어간다. 얘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조심할 게 최근의 문제 경향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딱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려면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납부기한 7월 16일부터 재산세가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그럼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이거 500만 원 초과 금액 있죠.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이죠. 그럼 이거는 1번, 2번 이 중에서 언제 내는 금액을 말하는 거야. 언제 내는 금액. UTA 금액을. 얘들은 2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한 지나고 2개월 요 기간 동안에 낼 수 있는 금액이 요게 한도라는 거예요. 이게 법정 최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법에서 허용한 최대 금액. 자, 이런 뜻이죠. 900이 나왔어. 재산세가 그죠? 분납되죠? 자, 그러면 얘는 이때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허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인 얼마? 400만 원을 최대 얼마? 400만 원까지 이때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기한 내 무조건 얼마 내야 된다는 거야? 그죠? 500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900이 나오면 500. 자, 그럼 이건 가능한가요? 600 내고 300. 이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여기 400 내고 500은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왜? 이게 법에 허용한 최대 금액이 400이잖아. 4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문제가 확실하게 풀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뭐 재산세가 얼마일 때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실제 시험에.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뜻은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나중에 낼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1,500만 원 다 1,500만 원. 그럼 얼마야?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죠. 그럼 750만 원. 그러면 얘는 기한 지나고 최대로 낼 수 있는 건 750이다. 그런 얘기죠. 결론은 납기에 내는 금액과 나중에 분납 금액이 최대치는 둘이 반절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분납하는 금액이 납기에 내는 금액보다 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100분의 50 이하니까 딱 반절까지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딱 1000만 원이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500만 원 초과 금액이니까 딱 1000만 원 나오면 500 초과면 얼마야?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걔도 50%잖아. 그러니까 이 금액이 더 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가 900만 원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맞는 지문이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만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얘기는 뭐다? 내가 기한 지나고 2개월 안에 나중에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넘어가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00일 때는 400이 최대치라는 거죠. 그 밑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걸 넘어가가지고 분납을 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분납은 허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납하고는 다르죠.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죠. 근데 얘는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 납부 기한 내 그냥 가가지고 고지서 들고 뜩 가서 해당 시군구 가서 야, 나 분납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걔들이 물어봐. 얼마 분납할 거야? 그럼 나 400만 원 분납할 거야. 500 내고 400. 그죠? 이렇게 신청만 하시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고지서 한 장이죠? 한 장.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고지를 두 장으로 만들어줘야죠. 왜? 하나는 납기내 내고 하나는 기한 지나고 2개월짜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얘들이 이거를 두 개를 수정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시고 갖고 있다가 이걸 내시면 된다. 이게 분납 얘기입니다. 자, 187페이지 2번 분할납부. 1번 분할납부 요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그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얼마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자, 거기도 보면 국회 심의 중이라고 돼 있죠? 그거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맨날 12월 말쯤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정안이 올라 있는 것들은 요거 미리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개정이 안 되면 막 삭제하는 거고, 개정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막 수정을 너무 많이 해돼가지고 막 정오표 해야 되고 막 그래서 골치 아프죠. 그죠? 거기 2개월 개정사항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금 벌써 개정이 2개가 된 거죠. 중요한 얘기야. 전 시간에 한 거 있죠? 뭐예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10만 원에서 바뀐 거고, 얘도 45일 안에서 2개월로 바뀐 겁니다. 자, 보시면 이번 분납세 기준 해가지고 뒷장 넘어가면 나오죠. 팍스표에 188페이지 1번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 금액. 그죠? 1,000만 원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3번 분납 신청 시 신청 및 수정고지라고 돼 있죠. 자, 분납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에 거쳐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신청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군수는 분납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발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발 납세고지서 구분하여 수정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지서 한 장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납기내 들금 받고 나중에 낼 분납 금액을 해서 고지서를 2개를 만들어서 뭐 한다? 수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낼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물납과 분납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지만 재산세 문제 최소 3문제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취득세 3문제 나온다겠죠?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문제가 또 막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뭐든지 그렇죠. 기본만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지방세 파트는 끝났는데 국세 파트 들어가기 전에 재산세 전체적인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산세는 이런 거죠.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되는 거예요? 보유했을 때 되는 거예요. 보유했을 때. 그죠? 이때 부동산 등은 재산세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대상이 토지, 건축물,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한다 했죠. 주택, 선박, 항공기.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5개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고,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는 일단 기억할 건 뭐라겠어요? 주택은 기존에 있는 기타 건축물처럼 다르다. 일반 건물하고 다르게 얘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과세가 되지만, 주택은 항상 뭐다? 토지 건물을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그걸 머릿속에 딱 넣고 계시라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토지 건물이 따로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그죠? 그걸 잘 기억하시라 했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있죠. 뭐 겸용주택 얘기도 나오고 다가구주택 얘기도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택과 관련된 얘기니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 대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세금을 누가 낸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그랬죠? 사실상 소유자.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와 공보상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때 변동 사항을 신고해 준다 했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 준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상속이 됐는데 뭣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낸다 그랬죠? 주된 상속자. 그리고 신탁제에서는 수탁자가 세금을 내고요. 그죠? 수탁자가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매수 계약자가 세금을 낸다. 그죠?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 이런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실제는 종중건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되는 것도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채비지. 채비지 보리주는 채비지가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이니까 누가 사업 시행자가 세금을 내는 거고요. 공동 소유재산은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내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거로 본다. 그죠? 이런 것도 배웠었죠? 그리고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과세 표준에 뭘 곱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우리 대상에 보면 토지 배웠었죠. 토지는 용도에 따라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하나만 딱 기억한다 그러면 뭘 기억하라겠어? 초과는 종합이다. 그죠? 무조건 뭐라고요? 초과라고 나오면 무조건 종합이다. 이렇게 하죠. 초과는 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거 하나 기억하면 초과는 종합이다. 탄력받으면 나는 잡초다.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서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그래서 나대지, 잡종지, 면적, 초과, 2% 미달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다? 종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라 했죠.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표는 얘는 고유세이기 때문에 원칙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요거는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만 해당된다겠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현재는 70%, 주택은 60%. 정부에서 지금 자꾸 보유세 높인다고 할 때 자꾸 얘기하는 게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현재는 세금을 100%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비율을 높이겠다 하는데 조심할 건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만 공정시장이 나와야 되고 그게 안 나오면 공정시장은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시가표준액을 과표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겠죠? 그 세율은 과세 대상에 따라 틀리다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대상별로 다 틀립니다. 이때 이제 주가 되는 건 건축물하고 주택의 세율을 기억하시라 했죠? 건축물 해가지고 일반 건축물은 뭐 0.25%. 근데 뭐 시상 주거지계 공장 건축물은 주거지역에 왔기 때문에 2배인 0.5% 뭐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을 사면 5배 5년간. 그죠? 그런 거 배웠죠. 그리고 사치성 오굴계는 비싸다 4%. 이렇게 배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주택은 누진세로 돼 있다. 근데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별장도 재산세가 4%인데 주택하고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뭐 세율은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되면 이제 뭐요? 지금 마지막에 한 거죠. 보통징수. 세금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죠? 고지선 납기개 시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되고 건축물은 토지는 9월 달에 내시고 토지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9월에 내시면 됩니다. 주택은 2분의 1씩 나눠내는데 얼마 이하면 그쵸? 20만 원 이하면 매달 달에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죠? 안 하면 가산금 내시면 되고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에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렇죠? 세부담상은 100분의 150. 근데 주택은 예외다.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상한 주택만 예외고 나머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납과 분납 배웠죠?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주고 불허가 나면 10일 안에 변경 신청할 수 있고 허가 나면 10일 안에 서류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고 이 물납부동산 평가는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에 한다. 이때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6개월 안에 각종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해주고 그 시가로 보는 게 2개 이상 있으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걸 시가로 봐준다. 그렇죠? 물납은 그래서 물납은 무조건 하면은 납기내 납부한 걸로 봐준다. 가산금 부과는 안 하겠다. 분납은 500초가 기간 2개월 개정된 거 꼭 기억하시고 1,000만 원 이하면 500초가 1,000초가면 100분의 50 이하를 할 수 있고 얘는 신청만 하시면 되고 그죠?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신청하시면 납기내 고지를 2장으로 수정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 거 배웠죠? 지방기업세 20% 내고요. 부가세 그리고 변기세모로 도시적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실효세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어려운 것들이 나중에 자꾸 정리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는 뒤에 목적세는 볼 거 없다겠죠? 슉 가고 어디로 가시냐면 국세 파트의 종합부동산세로 가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 그러니까 224페이지. 그죠? 224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이름이 이제 이거죠. 종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종합부동산세. 만약에 여러분이 벤츠를 가지고 있다. 벤츠. 비싼 거죠. 마이바흐를 갖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탔다는 그 비싼 거. 자,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낼까 안 낼까? 벤츠 최고급 상에 10억짜리 가지고 있어. 벤츠. 종합부동산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왜? 얘 이름이 부동산세잖아요. 부동산세. 그럼 뭐만 낸다는 거야? 부동산만. 자, 그러면은 얘는 부동산만 종부세를 냅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종합이라고 붙었죠? 종합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합산한다. 그죠? 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을 과세하는데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런 얘기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종부세는 뭘 기억하시냐면 일단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고요. 재산세하고 똑같이 보유세예요. 근데 내가 종부세를 내려면 그 전에 무엇을 내야 된다? 그렇죠.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는 낼 일이 없는 거죠. 그치? 친구가 만약에 야 맨날 재산세 낼 때 와가지고 야 너 재산세 얼마나 나왔니? 막 약 올려. 난 재산세 안 내는데 열받아가지고 다음날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기준금리가 얘기 안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이래봐도 재산세는 안 내지만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말 된다 안 된다? 말이다 막걸리다? 막걸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그죠? 왜? 재산세 안 내면 종부세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지. 결론은 종합부동산세 모든 기본적인 기준은 누굴 따라간다? 그쵸. 재산세를 따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 기준을 따라간다. 모든 걸. 잘 모르면 재산세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는 우리가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라 했죠. 이런 겁니다. 전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전국이 나왔습니다. 왜 전국이 나왔다? 국세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국세. 지방세는 지자체가 나온 거죠? 지금부터 국세니까 전국에. 그죠? 그 다음에 토지와 주택을 이렇게 토지와 주택. 자, 토지와 주택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얘들이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죠. 부동산만 종부세 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재산세가 부동산이 얘만 있는 거 아니죠? 하나 더 있잖아요. 뭐? 건축물도 있잖아. 근데 여기에 토지와 주택에만 있다는 얘기는 건축물은 종부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뜻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많이 틀려요. 뭐 되게 쉬운데 많이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건축물은 종부세 안 냅니다. 뭐만 내? 토지하고 주택만 냅니다. 자, 이때 토지는요. 토지는 우리가 재산세 할 때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있어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재산세. 근데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냅니다. 그럼 뭐만 내? 별도 합산하고 뭐만? 종합 합산만 종부세 냅니다. 대상 중에서 별도 종합 주택만 낸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건축물도 종부세를 안 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소유자별 합산. 개인별 합산이라는 거죠. 자, 합산이라 했죠? 자, 여기 조심할 건 뭐라고요? 소유자별 합산이에요. 무조건 우리 세법의 합산은 다 뭐다?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금술이 아무리 좋아도 얘는 합산 안 한다. 말씀드렸죠? 지금도 나이가 50 넘었는데 마트 갈 때 아직도 둘이 손붙잡고 다녀. 그렇게 금술이 좋아. 금술은 엄청 좋은 거죠. 나이 50 넘어서 마트는 일단 남자들은 같이 안 가는 게 일반적인데 같이 가는 것도 기적인데 손까지 잡았어. 그러면 뭐 금술 겁나 좋은 거죠. 물론 손 붙잡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 그래? 불륜으로 보죠, 불륜. 그죠? 왜? 보통 50 넘었는데 손 안 붙잡고 다니는데, 그죠? 손 붙잡고 다니면.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뭐 너무 친해도 탈이야. 그죠? 저도 가끔 이제 마트 가면 와이프 갈 때 팔짱 낄 때 있습니다. 팔짱 끼면 뭐랄까 좀 어색합니다. 어색해. 그죠?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팔짱 끼면 이쪽 끼면은 조금 가다 기회 생기면 아 저거 봐 이렇게 빼게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죠?
좀 어색하죠? 아직 우리는 그런데 저기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금술이 좋아도 뭐는 안 해? 얘는 합산 없어요. 부부 합산 없어요. 무조건 물러가? 개인별로 합산, 개인별로. 그죠? 개인별로 합산한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합산 얘기나 무조건 여러분은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다. 아, 개인별 합산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부부 합산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배워요. 그죠? 자, 그리고 소유자별을 합산해서 그다음 뭐라 해요? 일정액을 초과합니다. 그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전국에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걔가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 금액을 정해주고 그 기준 금액이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종부세 기준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국 국세니까 전국 대상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별 토지와 주택이 과세 대상인데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내고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내고, 그죠? 그리고 개인별 합산하고 일정액이 초과됐을 때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게 225페이지 제1절에 기본 개념 및 특징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1번 종합부동산세 개요라고 돼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 및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뭐라고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거다. 이게 종부세 얘기입니다. 그죠? 자, 2번은 종합부동산의 목적 나오죠? 그러면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대해서 부동산 가담을 억제하고 아울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얘기죠. 이런 얘기는 뭐라 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외우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날 얼과 어쩌고 막 외우는 거 있죠? 저만 아나요? 그죠? 요거 아는 사람은 연식이 좀 되신 거죠. 요즘 안 하죠? 이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앞에 국민교육 헌장에 1968년인가? 68년 12월 5일 해가지고 그 외웠었잖아요. 막 학교에서 외우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막 이거 외웠었죠. 이거 아는 사람은 연식 좀 되신 거예요. 그죠? 그 며느리 현장이라는 옛날에 제가 며느리 현장도 있거든요.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며느리 현장이 국민교육 현장이 아니라 며느리 현장. 나는 시댁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시집을 왔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뭐 내용이 제가 기억이 안 나. 오래전에 다 알았었는데 그래가지고 TV와 컬러 TV와 냉장고를 사들여 시댁부에 이바지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막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 애요. 마지막에 오늘 밤도 새 역사를 창조하자. 막 이렇게 남편과 새 역사를 창조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며느리 현장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계속 찾아야 되는데. 못 찾네. 찾으면 한번 내가 강의할 때 쫙 읽어주려고. 며느리 현장이라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목적은 뭐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필요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징 나오죠? 3번. 1번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시 과세는 보유세로서 국세이다. 그죠? 우리가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재산세하고 종부세인데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입니다. 여러분 총론에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걸 골라라. 그럼 보유세 딸랑 두 개 배워요. 재산세, 종부세. 근데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야. 근데 그 중에 국세를 골라라. 종부세. 주워먹기 문제죠. 주워먹기 문제. 그죠? 2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조세이다. 그죠? 재산세 따라가죠? 6월 1일. 그죠? 그 다음에 3번 전국의 토지 또는 주택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보유 정도에 따라 초과하는 인세는 인세이다. 인세물세 신경 쓰지 말라 했죠. 그리고 4번 종부세는 고지서에서 부가징수가 원칙입니다. 얘도 고지서가 나와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뒤에 가면 부가징수할 때 배울 겁니다. 그죠? 그리고 5번 종부세는 납세자 편의를 고려 분납을 인정하는 조세이다. 이게 분납됩니다. 그죠? 분납은 된다 했죠? 뭐는 안 돼? 물납은 안 되는데 분납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가면 용어정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읽을 거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오른쪽 227페이지 5번 있죠. 그 5번에 보면 과세 구분 및 세액이라고 돼 있죠. 자, 그거 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내거나 나오거나 모의고사 문제에 나오면 좀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종부세가 토지도 있고 주택이 종부세를 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두 개를. 그죠? 자, 그러면 이게요. 자, 지금 이 말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분 종부세를 얘네 둘이 과세 표준을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토지도 있고 주택이 있어. 그럼 종부세 계산 어떻게 해요? 얘 따로 계산하고 얘도 따로 계산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토지분 종부세가 2천만 원 나왔어요. 따로 세금을 계산했더니 그죠? 그리고 주택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다? 3천이다. 3천만 원. 이 얘기죠. 그죠? 1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계산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종부세 따로 계산해서 그리고 내가 낼 종부세는 얼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왜 틀렸다고 고르냐면 나중에 가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종부세 계산할 때 토지와 주택이 다른데 이 토지의 과세 표준과 주택의 과세 표준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얘네 둘이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 계산하면 안 되죠. 다른데 대상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해. 그리고 세금이 나왔어. 낼 때는 두 개 합해서 내는 거잖아요. 두 개 합해서 얼마? 3천만 원.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가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 어떻게 해? 얘랑 얘랑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별도 합산 따로 계산하고 종합합산 따로 계산하죠. 얘가 1,000만 원, 얘가 1,000만 원. 그럼 내가 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얼마? 2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그런 분이 꼭 있더라고. 마치 과세 표준을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번.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는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즉 여기서 말하면 1,000만 원이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얼마? 2천만 원. 이거를 합한 금액 얼마? 3천을 그 세액을 한다. 이해 가시죠? 동그라미 2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2천은 어떻게 한다? 별도 합산세액 1,000만 원과 종합합산세액 1,000만 원.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얘네를 과표를 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건 아니다.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고 낼 때는 한꺼번에 합해서 낸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전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있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